네,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우소방입니다. 지난 편에는 이제 플로렌스에 있는 시 라이언 케이블을 소개했고요. 오늘은 오레곤주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면서 화산으로 인해서 분화구가 만들어지고 엄청난 깊이의 호수가 있고 분화구 안에 또 섬이 있는 클레이터 레이크 국립공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터 레이크는 그 오레곤주의 맨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캘리포니아에 거의 다 가서 있는데요. 그 클레이터 레이크를 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가 오면서 남쪽 매드포드라는 도시로부터 올라가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코스, 또는 시애틀에서 내려갈 경우에는 밑으로 매드포드까지 내려가서 남쪽 방향으로 올라오는 코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오레곤 북쪽에서 내려와서 북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클레이터 레이크를 보는 방법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클레이터 레이크 분화구 근처에 많은 캠핑장과 근처에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숙소로 정하고 최소한 그 2박 3일 이상을 머무는 방법이 있고요.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 여러 곳을 볼 경우에는 그냥 하루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이제 북쪽에서 보는 방법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발 자체를 북쪽에서 지금 내려가서 그 캐논 비치를 보고 틸라묵을 보고 시 라이언 파크를 본 다음에 가는 코스이기 때문에요. 시애틀 이제 그 클레이터 레이크의 이제 북쪽을 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GPS를 치셔서 그 클레이터 레이크를 북쪽으로 가는 방법을 치시면 5번 도로를 지나서 가로질러서 그 클레이터 레이크 북쪽으로 가는 길로 연결됩니다. 그 길이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남쪽 코스는 다양하게 길이 비교적 편하기 때문에 많이 가는 반면에 북쪽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북쪽에서 보는 클레이터의 장점은 뭐냐면 한눈에 거의 한 3분의 2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갈 경우에는요, 차를 대고서 고원지대 그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평상시에 자동차를 안 타거나 해발 2000m 이상을 안 간 사람들은 그 다소 고소공포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기압이 낮아갖고 약간 멀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미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원을 달리게 되는데요. 그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60마일, 65마일 이상, 그러니까 시속으로 하면 따지면은 거의 90km 내지 110km 정도로 막 달릴 수가 있는 편안한 길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거의 다다르면 이제 이곳은요 6월 달에도 눈이 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5월 말 이후, 그러니까 미국의 공휴일인 그 메모리얼 위켄이 지나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도로 사정 때문에 아니면 날씨 때문에 곳곳에 닿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북쪽을 갈 경우에는 가능하면 6월 말 이후부터 눈이 오기 전까지 10월 말까지 그 사이에 가시기를 추천하고요. 가시게 되면 침엽수들이 엄청난 산이 있는데도요, 침엽수들이 아주 비교적 넓지 않은, 그러니까 아람드리가 아닌 좁은 침엽수를 심어 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산림 녹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침엽수를 심어 놨습니다. 가는 길이. 그래서 마치 달릴 때 침엽수들이 나를 반겨주는, 마치 사열하듯이 막 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기분을 느끼면서 이제 그 북쪽 입구를 통해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요. 미국의 어느 곳을 가든지 위험한 곳에는요, 철책이라든가 이런 담이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클레이터 레이크 입구에 거기 갈 때까지 사진 찍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절벽 사이에 아무 철책도 없습니다. 그 피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장면을 찍으려고 가까이 가는 경우인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거기 북쪽에 분화구 가면 그야말로 수백 년이 됐을 그 고사목들이 있는 그 바로 밑에 그 사람들이 그 사진 찍으려고 몰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진사들을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을 데리고 왔는데 더 많은 장면을 찍으려고 삼각대를 정말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그 걸쳐놓은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참다 소리를 지른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질렀는데요. 그 정도로 그 사진에 미치게 되는 게요. 왜 그러냐면 가자마자 그 장면에 보면 해가 떴을 때 그 정말 그야말로 파란색, 하늘보다 더 하늘빛이 그대로 투영해야 되고, 그야말로 그 아주 그야말로 그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파란색, 진파란색을 띤 그 분화구의 모습, 그 분화구의 안에 또 섬이 있는 모습을 보면요, 그야말로 시청자들 정말 환장을 합니다. 환장을 해. 그리고 그 장소마다 찍는 위치에마다 나오는 사진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냐면 핸드폰이나 비디오 카메라로 우선 파노라마 사진을 먼저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그 군데군데 사진을 찍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잠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운행은 안 합니다만은 예전 같으면 분화구로 이제 그 절벽 밑을 내려가면 분화구의 안에 있는 섬을 다니는 배가 다닙니다. 배가 다니는데요. 그 배를 타야 진국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게 되면 그 섬에, 그야말로 뭐 조그만 섬입니다. 이제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보시겠습니다만은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배가 기다리면서 이제 시간을 주는데요. 이제 그 분화구 안에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장관이죠. 그 다음에 구름을 꼈을 때, 사진을 찍을 때는요, 구름이 적당히 떠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을 같이 찍었을 때가 그야말로 명작인데요. 이 분화구의 깊이가 얼마냐면요, 무려 제일 깊은 곳이 592m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롯데타워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그거에 4배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배죠? 4배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592m입니다. 그리고 평균 깊이가 350m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분화구 안에 있는 호수의 깊이가, 평균 깊이가 350m. 제일 깊은 것이 590m인데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화구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분화구 안에 호수가 생긴 것을 칼델라 호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도 이 칼델라 호수에 속합니다.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칼델라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화구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분화구가 생겼는데 거기에 물이 차서 호수가 생긴 곳. 그것이 이제 이 클레이터 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곳이고요. 이 호수가, 이 분화구의 깊이가 얼마나, 넓이가 얼마나 되냐면요. 그러니까 제일 넓은 그러니까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9.7km. 그 다음에 와이드가 8k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넓은 곳, 그 다음에 9.7km 곱하기 8km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6마일 곱하기 5마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요. 그야말로 분화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북쪽을 소개했는데요. 남쪽에 갈 경우는 일부만 보입니다. 남쪽으로 한쪽에서 길게 보입니다. 길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가 이제 그 6월 말에 갔는데 그때도 아직 눈이 녹질 않아 갖고 주변에 눈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할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곳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난간이라든가 이렇게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느 도로를 가든지 위험한 곳에 방파제라든가 이런 펜스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너무 잘 돼 있는 것이 위험한 곳은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난간을 잡을 수 있거나 이렇게 보호장치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식 사고방식과 한국식 사고방식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위험한 곳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들과 갈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진 찍느라고 아이들을 보호 안 하셨다가 큰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애틀에서 갈 경우에 여기까지 갈 경우에 거의 한 10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1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시애틀에서 갈 경우에는 포틀랜드 또는 캐논비치, 그 다음에 플로렌스 이런 데를 거쳐서 2박 3일 내지 3박 4일로 가고요. 이렇게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를 이제 보시게 되겠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의 이제 북쪽을 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편에는 이제 오레곤의 중부에 있는 밴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밴드. 근데 여기는 정말로 형편없는 도시였는데 맥주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맥주 있죠? 맥주 때문에 유명하게 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페인트드 힐, 마치 산이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거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소방이었습니다.